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이고요. 예, 오늘 오후에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예, 정두원 의원이 서대문 그 공원 쪽에서 나무에 목을 메어 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좌파 정권의 내로남불은요, 참 돌이킬 수가 없는 정도로 아마추어 근성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그 내로남불 그 사람을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요, 그냥 철판을 깔고 그대로 임명하는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요, 자기네들 멋대로 그저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나라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선택거리란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선택거리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당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선택권이 있습니까? 아전 인수에다가 자기네들 멋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권이 정말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저는 아까 집으로 오는 길에서도 참 답답하다 못해 참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정권 때 일본과 그 맺었던 그런 약속도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사법거래라는 명목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요, 감옥으로 보낸 자들이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뭐 아베의 편을 들어서 든 것이 아니라 아베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그 개신기가 짝이 없죠. 나는 내 마음대로 그 최선의 길을 내놨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 바뀐 것도 그것도 뭐 드루킹과 공모를 해서 그 정권을 찬탈했잖아요. 결국은 그 약속을요, 없는 일 것처럼 뒤집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가 지금 저지르는 일련의 실책이요, 말할 수 없는 만큼 많고요. 지금 무엇이 되도록 합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문재인과 그 좌파들을 만나면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거리로 나가보시고 정말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을 이래 돌아보면요, 서울도 그렇고 뭐 이 안동이나 뭐 이런 작은 도시들도요, 지금 문을 닫는 가게가요 속출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 시내도 가면은 그 방송사는 제대로 보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빚에 쪼들리고 삶이 어려운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는 이런 지경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도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는지 그 푸른 집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지 말고 나가보시라고. 나가보면은 문재인이가 전남 도청에 가서 이순신을 3번이나 말을 하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러니까 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문재인은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겨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세월호 한 사람들인데도 얘기하고 싶고요. 이제 그런 감성팔이, 이제 그런 짓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집의 나이로 이제 50세가 되었고요. 저도 이제 사는 과정에서 후회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된 판단은요,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인데는 직설이 말하는 말이 못하는 좌파 정권이 우파 인사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법을 적용을 하고요. 고소고발에다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언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요. 그런 모슬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좌파 적폐 정권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내년에 선택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다시 좌파 정권 5년의 연장이냐, 아니면은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 외국에 나가서 할 말을 하는 대통령, 강단 있고 기계가 있는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낼 그런 적임자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한교안 대표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족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좌파들은 또 볼 때 끝이 또 공격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 그 감성팔이 한 놈들인데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할 것입니까? 문재인이가 들어서고 저 CQ 방송을 이래 보시고 또 조회하시고 구독하신 여러분, 주변에 상가 들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리 그래 온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 그 영화 한 편을 보고요, 탈원전을 말을 하고요, 이 인간 눈에는 국민들의 지금 힘든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좌파 정권을요 다시 한번 선택하는 날에는 대한민국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자기네들 멋대로 국민 의사 멋대로 어리 같은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요, 지금 역방향으로 전부 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자, 상대는 그래 상대는 그래 어리 같은 핵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방호벽을 갖다 없애고요, GP를 폭발을 하고 군을 줄이고 또 한강에 거기를 북한과 조사를 하고요, 또 해안선을 양보를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기강은요 이미 회의할 대로 회의졌는데, 정경두라는 인간은 그 뻔뻔하면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 그리고 정경두 국방, 참 입에서요 막 토가 나올 정도로 참 정말 구역질이 나고요. 그럴 바에서 그까지 말라고 그래 어리 갖다 국정조사를 갖다 말하고 합니까 그래? 자기 마음대로 그래 갖다 임명하면 될 것이지. 저는 이번에요 5당 대표와 갖다 어차피 만나봐야 의미 없는 헛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교안 대표 역시도 잘못하고 있다. 저는 홍준표 대표와 같은 할 말을 하는 대통령, 강단이 있고 기계가 있는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노조가 지금 문재인의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경찰을 두드려 패고 공권력을 유린을 하고 회사에 갖다 그 업무를 하는데도 개입을 하고, 이 무슨 갖다 어리 갖다 그런 개판들이 없고요. 그 짓을 하고도 자기네들 잘났다.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작년처럼 그 평화쇼에 놀아나서 엉뚱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문재인 좌파, 희망 없는 좌파 정권에게는 국민들의 회초리가 지금 필요할 요즘입니다. 그리고 한국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감한 인적 개선이 없이는요 저 좌파 정권의 둘놀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 이해창
대표가 어떻게 졌습니까? 김대업이라는 그 거짓말쟁이의 농간에 흔들리다시피 해서 결국은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두 번의 대선에서도 참패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한교안 대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요. 홍준표 전 대표와도 만나고 그리고 무엇이 내가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을 미래를 걱정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요즘에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요. 저도 앞으로 이제 뭐 새 집이 이제 마련되면은 이제 새로운 방송 시설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2년 전에 문재인이 하는 행태를 보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요 반드시 대한민국을 아작을 낼 사람이란 것을 저는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자가 북한에게 북한이라는 그 주적 얘기를 못한다면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래. 저는요 대한민국 군대는 이미 무너졌고요. 안보 역시도 그 능력 없는 여자가 얼굴 철가죽을 뒤집어 쓰고요. 그 외국 여행이나 도다니고 그리고 이번에 G20도 그렇잖아요. 외국 나가서 어디 패싱 당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누구 하나가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디 직언을 하는 것까지 충신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야구팀으로 말하면요 아마 그 감독이 하면 경질이 돼도 경질이 되어야 합니다. 야구팀의 감독이요 한 나라로 말하면 그 대통령과 거의 버금가는 자리인데 그러면은 팀이 안 될 때도 대통령은 야당의 지도자와도 1대1로 만나야 될 있고 어느 한쪽 말만 어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좌파 정권을요 국민들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서 이 좌파 정권을요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정교조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거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칩니까? 역사라는 건요. 역사라는 것은 올바르게 평가가 되어야 되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요즘 방송에서 뭐 김원봉이라 다른 드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제정신들입니까 그래? 김원봉이가 월북을 해서 북한의 주요 노동상까지 오르는 자리까지도 깨차고 그 2년 뒤에는 6.25 전쟁을 일받아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특 A급 전범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한심한 저 병신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국군의 원조라고 합니다. 그거 왜 그래 갖다 국군의 원조입니까? 참 범죄자를 유공자로 만들려는 이 한심한 작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하고 이 틀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또 위기를 또 잘 넘어갔고요. 그리고 4대강 이 문재인이는요. 그저 부정적인 거. 집에 맹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묘안을 짜내서 앞으로 이제 저의 이제 살아갈 방향을요 제시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우려가 현실에 지금 직면을 했고요. 일본은 지금 노리는 게 1000가지도 넘고 100가지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 지금 병신들은요 지금 일본과 지금 싸움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랄 발광하기 전에요 내 코가 지금 석자고요. 언제까지 그래? 어? 그 알량한 그래 같은 감성팔이 거짓말 내로남불 그 방송을 위해서 선동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하는 말은요 국민들이 느끼고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봤을 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 무능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학봉 김성일과 항윤길이가 일본에 보냈는데 항윤길이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일본은 반드시 몇 년 뒤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랬고 학봉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 선조 임금은 편안한 쪽으로 생각을 해줘. 그 선조 임금이 지금의 문재인을 거의 닮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가 왔으니까 진짜 장수라면 어떤 장수겠습니까? 적병이 쳐들어오면 내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 구국의 일념을 가진 사람이 장수지. 내 사학기를 영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장수입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제가 하는 것이고요. 나라를 구하겠다 일어나는 사람들도 저희들처럼 힘없고 힘없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상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홍위 장군, 각제우 장군을 존경하고요. 그분 역시도 시골에서 학문이 정진하고 있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내 한 목숨을 바치겠다 해서 집안 재산을 팔고요.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래서 의병은 나섰던 사람이 홍위장은 곽재우 장군이었고요. 이순신 역시도 그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얼마나 지금 그 말과 이치가 맞지 않느냐. 솔직히 말하면요. 오히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도리어 저는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까지 그래 나라를 아작을 내려는지 참 저 무능한 인간을 그래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참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예, CQ 방송 구독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는 그는 어두운 역사도 있지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을 안 세웠으면요 우리는 지금 저 살인마 김정은의 노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받아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감사함과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내 한 목숨을 챙겼다. 그랬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다음에 대한민국 선장은요. 외국에 나가서도 내가 내 할 말을 하고 국익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쓰는 거는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높게 평가하는 것은요. 문재인이처럼 어디 갔다 외국 나가서 패싱당하고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되는 사람을 쓰고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러나 그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을 쓰는 것도요. 그것도 대통령의 용인술일 것입니다. 마치 야구에서 치고 있을 때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대타를 어떻게 더 적서 쓰느냐. 그리고 타이트한 경기에서 투수 기용이나 이런 문제도 역시 그 인물 댄데미를 쓰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잘못한 거는요. 과가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있다면은 그 사대강이나 또 원자력 같은 걸 더 지었으면 지었지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요 일거리는 간단합니다. 응? 보유세 같은 것도 문턱을 낮추고 재벌들에게 트럼프가 했던 방법을 우리가 남이 하고 가도 좋은 거는요 보고 별만한 것은 얼른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삼이가 IMF로 불러온 것도요. 앞을 보지 못한 우물 아래 그 개구리 속성 때문에 그렇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라 그래서 중앙청을 없애고 이런 건 잘 했는데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요. 한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할 때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고요. 문재인대로 놔두었다가는요. 나라가 남미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업이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창출을 해서 또 민간이 이어지고 민간이 또 자영업으로 만들어질 때 그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그게 이제 복지비가 되고요. 국민들도 내가 버만큼 또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갈 때 복지비가 서는 것이지. 곡간을 거들을 내고요. 지금 나라 경제가 갖다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한심한 좌파들을 보니까 참 기가 찰 뿐이고요. 상대방의 야당 대표를 허물을 잡기 전에요. 자기 자신들부터 일단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가 대구 칠성시장이나 안동 신시장 같은 데 와가지고 헛소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그래. 지금의 일본하고 갈등을 빚는 것도 자기 자신이 못했기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게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걸 잘 유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잘한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왜 헛짓거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도 않고요. 예, 다들